저번 방송이었나요? 그 저번 방송이었나요? 네. 부룡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12월에 네. 분양이 어마어마할 거다. 네. 그래서 그것이 다 소화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이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련된 기사를 좀 보면은 요게 그 기사 맞죠? 네네. 네. 12월 달에 기사, 그 관련된 기사죠. 네. 그걸 보면은 12월 요건 현대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2월 1순위 청약 건수가 30만 육박했다. DSR 규제 영향이 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청약 네. 건수가 그 12월 달에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네.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때문에 DSR 규제를 올해부터 되게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 건설사들이 그 규제가 강화되면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땡겨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12월 달에 조금 많이 몰아냈고요. 밀어냈고요. 네. 분양을. 예, 분양을 밀어냈고요. 그래서 그 많은 물량들이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되면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서 네. 확실히 심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보게 되면 청약 건수가 일단은 그 늘어난 만큼 엄청나게 늘었고요. 네. 그리고 경쟁률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높았어요. 경쟁률 얼마 나왔죠? 평균. 기사에 내용이 있나요? 밑에 경쟁률이 예. 치열해지고 있다. 네. 창원 이건 지방이네요. 네, 지방 같은 경우도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78대 1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아산 탕정지구 같은 경우도 뭐가 나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서울 일부 지역에 이제 조금 소규모 아파트 같은 네네. 경우도 굉장히 큰 경쟁률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낌이 왔었냐면 네. 지금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사고 싶은데 네. 사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 사니까. 못 사는 것일 뿐 아직까지 심리가 죽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면에 일부 지방 지역은 조금 미분양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분양이 그렇다고 해서 아직 많이 늘어났다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만 대출만 될 수 있거나 뭐가 가능성이 있다면 여전히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심리가 존재하는 네.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DSR 규제가 차주별 DSR 규제가 대출 2억 이상인 경우는 뭐 또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갔던 곳이 지방 쪽이었는데 이 지방 쪽이 지금 그분들이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좀 나타난다는 게 보여져요. 네.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고 남은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과 경기 그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위축 상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일단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 또 대출 규제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네. 뭐 사봤자 나중에 뒤통수 맞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는 지금 뭐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서로 다른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대구는 지금 하락장 빼박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대구는 어떻게 됐냐면 6개 단지 중에 한 곳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되고 수도권은 수백 대 1까지 인기가 있다. 그 수도권은 수요가 지금 받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한경 기사인데 여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보면은 서울도 있죠. 네. 맨 위에. 서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92대 1이었고 동탄은 100대 1, 그다음에 인천은 12대 1, 대구 미달, 경북 포항의 펜타시티 미달이었고요. 익산, 전북 익산은 공급 규모 384 규모의 34개만 청약을 해서 미달이 됐고 평창이 진짜 산인데 거기도 미달이 됐다 이런 거죠.
이거 38개 나온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대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강원도는 뜨겁네. 네. 강원도 평창에다가 130가구잖아요. 나홀로인데. 네. 그쵸? 맞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여기 네. 좀 아주 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그동안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네. 게 서울 수도권장은 실수요장이다. 네. 지방장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제 조금 쉽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12월 달에 막 밀어내기 분양을 했을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그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래가 508건밖에 안 됐다는 게 네. 서울에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이거는 그 분양가 상한제 영향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주택인데 네. 청약 시장은 엄청나게 과열이고 네. 반대로 기존 주택 시장은 이렇게 얼어붙고 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지 뭐 왜 그럴까요? 청약 시장 자체는 일단 먼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신축 선호도.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신축 선호가 높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히 영향을 미치죠. 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규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 가격보다 가격이 싸서 로또 분양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면 아무리 지금 같은 그 분위기가 뭐 똑똑똑똑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상태에 떨어진 것보다 분양 가격이 낮은 곳이라면 나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네.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네. 돈 될 수 있는 곳들은 나는 언제든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상제 외 지역들도 지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상제가 제외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네. 사실 분상제 부분은 결국 주변 시세를 보면서 또 어느 정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별로 안 오른 것들은 주변 네.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했으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2020년, 2021년 2년간 지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그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도 지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일부 좀 존재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분양권 전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골라서 들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선미애님께서 분양은 대출이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출이 분양이 더 대출이 쉽나요? 뭐 다주택자들은 안 되겠죠. 다주택자들은 네. 어차피 안 되니까 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그 실수요자들은 네. 받는데 크게 지장 없죠. 그건 기존 대출 받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져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축을 얻을 수 있고 대출도 쉽고 당연히 그다음에 가격도 싸고 당연히 분양을 받기를 원하게 네.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규제로 삼자유님께서 규제로 억지로 거래량 감소한 건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 싶어요. 금리 올라가서 하락한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규제할 필요가 없겠죠. 금리 올라가서 하락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감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 감소가 하락의 신호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거래량 하락의 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거래량 하락이냐 네네. 아니면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의 거래량 하락이냐 네네. 그러면 그 앞선의 인위적인 규제에 의한 거래량 하락이라면 그 뒷단에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 하락을 가지고 무조건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거래량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규제고 뭐고 간에 이제 네.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때 네. 그때는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 저도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하락할 것 같네요라고 저도 네네네.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하다. 그거에 대한 증명은 청약 시장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네. 거래량 하락이라는 거는 눌러놓은 거다. 만약에 이게 아파트 수요 자체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황이면 네. 청약 경쟁률도 낮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하락의 신호라고 말을 한다면 진짜로 하락의 신호를 보려고 네. 한다면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그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A급이나 B급 정도 되는 네, 지역들의 네, 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쪽이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미분양 전에 미분양보다 더 빨리 보려면 청약 경쟁률을 보면 더 빠르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네네. 경기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난다. 뭐 이번에도 경기도의 지역에 네네. 미분양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188가구였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왜?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 사고 싶어 하니까. 네네.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하락의 신호인데 또 미분양 자체가 외곽에서만 늘어나는 거라면 이게 하락의 신호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네. 오히려 서울, 경기 최소한 B급 이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걔네들이 결국 미분양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미분양의 질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서울, 경기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의 네. 분위기는 아직도 사람들은 네. 기회만 노리면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까지 챙겨봐야 돼. 는 거죠. 예. 대는 반말이니까. 네, 하여튼. 근데 뭐 직접 안 보셔도 저희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봉봉님께서 임당님 어제 송도 아크베이 분양 청약 통장 22,000개 경쟁률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송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꼭 송도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네. 느낌상 A급 입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송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네.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아주 쉽게 그 지역의 A급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A급 지역에서 네. 어떤 특정 아파트가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게 된 현상이 뭐냐. 아마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가격이 좀 더 싸다든지 주변에보다 또는 이제 대출이 좀 쉽게 나오는 상황이라든지 네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갖다 놓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네.